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실 전남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남의 상대팀인 BG 바툼 유나이티드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영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이전에 만들어지는 영상임을 이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남이 좋은 결과 가져가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BG 바툼 유나이티드의 감독은 테구라모리 마코토 감독입니다. 올해 1월에 부임을 했고요. 일본 올림픽 대표팀과 J리그 유수의 팀들을 거치면서 감독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4-4-2 내지는 4-2-3-1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리그 순위는 2위입니다. 자, 이슈 봐야겠죠? BG 바툼 유나이티드의 팀 이슈, 첫 번째 리그 이슈 보겠습니다. 현재 리그 전적은 16승 9무 4패,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리그 1위는 대구에게 패배를 했던 부리람 유나이티드입니다. 추가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슈도 살펴보면요. 지난 시즌 한국팀 상대 3번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한국팀을 상대로 한 모든 경기였는데요. 울산에게 조별리그에서 2패를 거뒀고 전북현대에게 16강에서 1패를 거두면서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16강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되겠고요. 부상 이슈도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인 차차이 부폼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은 다른 골키퍼가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골키퍼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골키퍼는 키티퐁 푸타우체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989년생, 현재 차차이 부폼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출전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빌드업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추가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빌드업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퍼 키퍼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반응 속도 자체가 나쁘지 않고 1989년생이니만큼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키퍼를 보는 능력은 괜찮은 선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툼의 주전 레프트백 중 하나, 아피시 소라다 선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주로 왼쪽에서 오버래핑을 한 이후에 왼발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 공격력이 좋은 편이고요. 후방에서 침투를 하는 선수 보고 롱패스를 때리는 걸 상당히 좀 즐기는 편인데, 본인이 공격수로 나설 때에도 침투 플레이를 어느 정도 잘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센터백 보겠습니다. 센터백 안드레 튜네즈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주장 완장도 많이 차고 있는 선수인데요. 셀타 비고에서 100경기 가까이를 소화한 스페인의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191cm로 피지컬이 좋고 95kg임에 불구하고 점프력이 좋다 보니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높은 선수이고요. 수비 지능 자체도 꽤 높아서 이 선수가 다른 어린 센터백 이르판 판디라는 주전 센터백 파트너를 제외하고도 이 선수가 수비 지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리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트너 이르판 판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싱가포르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인데요. 전북 현대와도 아주 잠시 이적설이 있었던 만큼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센터백 중에 한 명입니다. 주력이 빠르고 상당히 과감한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전북 현대와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적을 하진 않았고요. 피지컬이 186cm에 86kg,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물론 이 선수가 동남아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K리그의 팀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이는 피지컬 자체가 좋은 선수라서 충분히 전남의 공격수들과 경합이 가능하고 그런 점을 잘 파악해 가면서 공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툼의 오른쪽 풀백은 산티팝 차논 선수입니다. 태국 국가대표팀 라이트백이고요. 백3의 윙백이나 백4의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버래핑 이후에 왼발과 오른발 슈팅 혹은 패싱이 모두 정확하고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볼 탈취를 해낸 이후에 공을 따내고 패스를 넣어주거나 본인이 돌파하는 그런 여러가지의 변주를 줄 수 있는 공격진에서의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따라서 왼쪽에서 잘 수비를 해줘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센터백 보겠습니다. 먼저 빅토르 카르도조 선수인데요. 브라질에서 프로 초기를 보낸 이후에 태국에서 꽤 오랜 시간 뛰었습니다.
194cm에 99kg,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피지컬을 이용한 대인 수비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 참여도 역시 높습니다. 아무래도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보기와 다르게 주력도 빠른 편이라서 리커버리도 빠르고 아마 전남이 역습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결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백과 라이트백,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프라이스완 선수입니다. 중앙에서 중거리를 때리는 능력이 좀 좋은 프라이스완 선수는 센터백, 라이트백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중거리를 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수비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볼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빌드업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바툼 유나이티드 중앙 미드필더 첫 번째 선수는 차오와 비어차테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태국 국가대표 중앙 미드필더이고요. 중앙 지역에서 양쪽으로 뿌려주는 공격 전개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방향 전환도 가끔씩 시도를 많이 하고요. 센스 있는 원터치 패스로 침투를 하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공격 지역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중앙 미드필더 사랏 유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A매치 54경기를 소화한 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인데요. 주로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하는 편이고 양발 패싱이 모두 어느 정도 정확하기 때문에 비어차트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사랏 유엔 선수는 후방에서 경기를 조립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는 선수 워라칫 카니츠리분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태국의 국가대표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주로 세컨톱과 같은 플레이 스타일을 펼치면서 마무리도 도와주고 혹은 본인의 개인 기술을 사용해서 돌파를 해낸 이후에 슈팅을 때리거나 선수에게 내주는 다른 여러가지의 공격에 변주를 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출전을 할 거라고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선수가 다른 공격 어느 포지션에서든 상당히 좋은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참몽콜 통키리 선수입니다. 주전급 미드필더인데요. 중앙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고 그만큼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어느 정도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몸싸움을 좀 많이 시도하는 편이고 후방에서는 공격 조립을 좀 많이 시도하는 편인데 따라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더 많이 본다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공을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공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툼 유나이티드의 왼쪽 윙어 파톰폰 차로엔라타나피롬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태국 국가대표팀 공격수이고요. 온도볼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2대2 패스를 시도하면서 온도볼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역할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프더볼보다는 온더볼이 상당히 위험한 선수라 일단은 이 선수가 공을 못 잡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양발 마무리도 간결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왼쪽 측면에 있거나 어느 측면에서든 이 선수를 일단은 잡아놓고 공을 못 잡게 해놓고 경기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공격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바툼이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툼 유나이티드의 스트라이커를 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는 디오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전북현대 그리고 경남FC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던 공격수인데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는 나이가 좀 찼다 보니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펄스나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이고요. 파울을 많이 얻어내는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상대로 카드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스피드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센터백진이 수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수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트라이커는 티라실 댕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유럽 경험이 좀 많은 선수이긴 한데요. 보통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에서의 경험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이야기이고요. 전북현대를 상대로도 득점을 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나 마무리 능력은 좋은 편이고 어쨌든 태국 리그에 있는 선수 치고는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꼭 데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페널티킥도 잘 차는 편이라서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게 된다면 김다솔 키퍼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윙포워드 수마냐 프리사이 선수입니다.
프리사이 선수는 이 선수 역시 온더볼 상황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인데요. 차로엘라 타나피롬 선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도 온더볼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프리사이 선수도 온더볼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말은 동남아 국적의 선수들이 침투를 못한다기보다는 보통은 드리블 기술을 상당히 먼저 키워주고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좀 나타나는 편이고요. 이 선수는 드리블할 때 2대1보다는 한번 본인이 흔들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때려주는 스타일입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백힐 패스도 시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86년생, 이제는 축구 보는 눈은 어느 정도 많이 떠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선수를 잘 막아야 후반에 크랙을 수비진의 균열이 생기지 않고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윙포드로 나설 수 있고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는 에르네스토 푸미파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스페인에서 오랜 기간 뛰었지만 현재 태국으로 귀화를 한 상태이고요. 측면에서 공격이나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것은 아피시 소라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레프트백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푸미파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라다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푸미파 선수가 왼쪽 윙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여러가지 사실 변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기점이 되는 것만 어느 정도 잘 막아주기만 한다면 전남도 충분히 이 선수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크산 판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싱가포르 국가대표 공격수이고요. 1999년생으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26경기 13골이라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1부 리그까지 경험을 하고 우선은 태국 리그로 돌아왔고요. 피지컬 자체는 K리그 팀과도 비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K리그의 센터백들과 대결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른발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오른발 찬스를 최대한 닫아주고 차라리 왼발로 때리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지바툼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했던 팀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찾아보시려면 또 찾기 굉장히 쉬운 팀이거든요. 많은 분들 이 영상 보고 더 궁금하신 게 많이 생기셨다면 스포티비에서 아직까지 하이라이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비에 가셔서 한 번씩 비지바툼 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 혹은 비지바툼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전남의 경기를 보실 때 조금 더 충분히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전남이 꼭 좋은 성적 거둬서 16강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